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최근 미 하버드대 로스쿨의 램자이오 교수가 쓴 위안부 논문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이 연일 램자이오 교수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이용훈 교수 등 국내 여러 인사들이 램자이오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지한 학문적 성찰의 계기로 삼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MBC는 소수 극우 인사들의 친일 망동으로 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MBC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이영훈, 유석춘, 정규재 씨 등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3명을 거론하면서 극우 인사들이 미국에 메일 공세를 했다라고 하면서 램자이오 교수와 이영훈 교수 등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램자이오 교수 논문 바로 읽기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과연 램자이오 교수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 중에서 좀 제대로 된 것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비판은 없었고요. 업주와 위안부 여성 간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본 데 대해서 분노하는 비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안부 계약의 증거를 할 만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램자이오 교수에 대한 반박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그를 반비판해 보겠는데요. 먼저는 리처드 페인터라고 하는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의 비판입니다. SBS의 주미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위안소에서는 업주와 위안 여성 간의 힘의 불균형이 있었고 그런데도 자발적 매춘 계약이 있었다고 생각한 건 완전한 소설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I definitely believe it should be discarded. I don't believe it was really reviewed by all the editors. It does not meet the standard of academic scholarship that were run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Where there is, of course, an asymmetry of power. The idea that they somehow entered into a voluntary contract is pure fiction. 네, 이 리처드 페인터 교수는 위안소 업주와 위안 여성 간에는 너무나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소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램자이오 교수의 이 계약 주장과 관련해서 국내 한 언론사의 기자는 램자이오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자료가 전무하다라고 비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예로 든 이 2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램자이오 교수가 말하는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램자이오 교수가 말하는 업주와 여성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위안소의 포주와 여성이 직접 맺은 계약 이런 것이 아니라 모집업자와 여성의 호주 친권자가 맺은 계약입니다. 네, 위안부 동원의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습니다. 이 위안소는 일본군이 설치를 요청하고 또 일본군이 관리 감독한 곳이었는데요. 이 위안소에 조선에서부터 위안 여성이 가려면은 주선업자들이 조선에 넘어와서 빈곤 가정에 부모 등을 접촉해서 위안 여성들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때 전차금도 주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라든가 하는 식의 감원이설도 하고 해서 그 여성을 넘겨받아서 데려가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과 일본군 위안소의 업주가 직접 맺은 계약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여성을 넘겨받아서 일본군 주둔지에 위안소로 데려가는 이 주선업자와 빈곤 여성에 대해 친권을 갖고 있는 호주 혹은 다른 친권자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집업자가 빈곤 가정으로부터 여성을 넘겨받아서 데려가는 그 과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계약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려할 것은 이때 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없으면은 배를 타고 동남아라든가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일 전쟁이 1937년 7월에 발생하는데요. 2달 정도 지난 9월 10일부터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신분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중일 전쟁 전에는 중국으로 갈 때 여권 없이 특별한 증명서 없이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일본이 일본을 포함해서 조선이라든가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갈 때 그 여행을 통제를 합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이해가 거주하는 곳에 경찰서장이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만 도항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신분증명서는 이 그림과 같은 이런 양식이었습니다. 신분증명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본적 어디다, 현주소가 어디다, 직업이 뭐다, 그리고 누구다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은 뭐다, 그리고 여기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유, 기간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신분증명서가 언제 발행돼 있고 어느 경찰서장 누가 발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이 서류가 있어야만 중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만 봐도 여성을 그냥 납치해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여성에 대한 이 신분증명서가 있어야만 데리고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는 현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의 어느 군이다 그러면 그 군의 경찰서장이 발행한 증명서여야 했던 거고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분증명서를 갖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거고, 위안부를 데려갈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서류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 서류 목록이 이 다음과 같은데요. 임시 작부 영업 허가원, 그러니까 작부 일을 하겠다는 여성과 포주의 신청서, 이게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사진 2매, 그 다음에 승낙서, 이것은 작부 일을 하겠다는 여성과 그 호주 친권자의 승낙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업허가원과 승낙서에 날인한 도장에 대한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여성의 호적 등본, 그 다음에 작부일을 하는 자에 대한 조사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작부 영업허가원이라고 해서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작부 영업허가원에서 관련 사항들이 쭉 있고, 이것은 중국 현지의 어느 그 일본 총영사관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시작부 영업허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본적, 현주소, 영업장소, 가호, 그러니까 위안소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예명, 위안부 일을 하려는 여성이 앞으로 쓸 예명입니다. 그 다음에 본명, 또 생년월일, 그 다음에는 작부 일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제출 날짜를 쓰고 작부의 본인과 포주 성명 해서 각각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이런 것을 제출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서는 앞으로 위안소 작부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친권자의 이름과 날인, 가업인이라고 해서 위안부 여성이죠. 이 여성의 성명과 날인, 이런 것이 들어간 문서가 되겠습니다. 본적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서는 작부로 일할 그 여성에 대한 조사서, 이런 내용인데요. 이 여성에 대해서 전 거주지, 언제부터 살았는지 포함해서 전 거주지와 현 주소, 교육 정도, 그 다음에 경력, 이런 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또 작부 일을 하려는 이유, 어떤 이유에서 작부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양친이라든가 부모죠. 양친이라든가 내연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을 위안부로 데려가고자 할 때 전차금을 주지 않습니까? 별차금이라고도 불렀는데 별차 금액 또는 전차 금액 얼마다 하는 것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사항도 있으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안부 여성을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로 데려가려면 이런 서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그냥 납치를 해서 끌고 간 거라고 하면 이런 서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사진은 찍어서 뽑을 수 있다 하더라도 승낙서와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 이거 어떻게 만들 겁니까? 여성을 넘겨받을 때 그 부모나 친권을 갖고 있는 친척, 친지들로부터 해당되는 서류들을 작성받아서 넘겨받는 거죠. 그럼 이런 서류를 넘겨받고 전차금을 얼마 지급하고, 이게 계약 아닙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램자유 교수는 한 여성이 위안부가 될 때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계약 과정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위안소 업주와 여성 간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보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분노합니다. 거의 펄펄 뛴다라고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그 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업주와 위안부 여성 간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고 하면 여성은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됐다는 말이냐,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거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계약은 모집업자와 여성의 호주, 친권자 간의 계약이에요. 여성 자신이 자기의 의사로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년이 돼서 또 완전히 홀로 된 그런 여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의사로 위안부가 된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나이 어린 10대 후반의 여성이 위안부가 될 때는 그 여성의 호주나 친권자가 모집업자에게 여성을 자발적으로 넘겨준 거죠. 그 양자가 계약을 맺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에게는 자발적인 게 아니죠. 여성은 자기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도 강제로 비자발적으로 가게 된 거죠. 따라서 계약서를 주장하는 것은 곧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계약에 의해서 여성이 위안부가 됐더라도 그 해당 여성은 어디까지나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위안부가 된 거죠. 이게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계약에 의해 한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여성이 입은 피해는 호주나 친권자의 책임이고 일본 정부는 면책이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정부를 이렇게 면책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입니다. 역시 그게 아니죠.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데는 크게 보면 세 주체가 관여를 했어요. 일본군, 일본 정부, 위안소 업주, 모집업자, 그 다음에 여성의 부모나 호주 친권자. 이 세 주체가 있어요. 세 주체가 관여해서 한 명의 위안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죠. 위안소 설치를 요청하고 그래서 위안소를 만들게 하고 또 위안소 업주를 선정하고 위안소 경영을 관리 감독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왜 없습니까? 있죠. 일본 정부가 관여한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1990년대 초 이래 거의 30년 가까이 일본 정부가 계속 사과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 여성이 해외의 위안소에 가서 위안부가 되는 과정을 계약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정과 또 그에 관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관계로 본다고 해서 그 여성이 자발적 매춘부라든가 또는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그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